안녕하세요. 병리과 안정석입니다. 이 동영상은 차세대 연기서열 분석, 즉 NGS 검사 보고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병리과에서 시행 중인 고형암 NGS 검사 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양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암세포의 핵은 더 크고 진하며 다양한 모양을 보입니다. 암세포 핵 내부의 DNA도 정상세포의 DNA에서 볼 수 없는 특징, 즉 변이를 보입니다. 암세포의 변이에는 한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바뀌는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베리언트, 즉 SNV, 뉴클레오타이드가 삽입되거나 삭제되는 인서션과 딜리션, 줄여서 인델, 서열이 반복되는 두플리케이션, 유전자와 유전자가 융합되는 트랜스로케이션, 퓨전, 마지막으로 유전자의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즉 CNV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이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것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즉 NGS 검사입니다. NGS 검사는 한 번의 검사로 동시에 여러 유전자에서 대량의 연기서열 정보를 알아내는 검사입니다. 기존의 생어 시퀀싱이 한 번의 검사에서 짧은 구간의 유전자 배열만 알아냈던 것에 비해 NGS는 훨씬 많은 유전 정보를 여러 검체에서 동시에 밝혀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병리과에서 시행 중인 고형암 NGS 검사는 일루미나사의 트루사이트 온콜로지 500이라는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패널은 523개의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DNA 패널과 55개의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RNA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NA 패널을 통해 인델, SNV, CNV, MSI, TMB를 확인할 수 있고요. RNA 패널을 통해 퓨전과 스플라이스 베리언트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 NGS 검사 보고서는 대략적으로 5장에서 8장의 분량으로 작성됩니다. 이제부터 가상의 NGS 보고서를 통해 보고서의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NGS 검사 보고서는 종양세포의 다양한 변이를 담고 있는데요. 유전자 분석 결과에 SNV, 인델, 퓨전, 스플라이스 베리언트, CNV, 그리고 MSI와 TMB가 포함됩니다. 이 외에 검사의 질을 알려주는 커버리지와 그 기준, 검사의 기본 정보, 변이의 분류, 검사의 한계, 그리고 유전자의 리스트를 담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 중 SNV부터 CNV는 해당 변이의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한 번 더 분류합니다. 변이 중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베리언트 오브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라고 따로 묶어서 종양 정보와 약물 정보를 함께 보고하고요. 그 밖에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변이는 어더 베리언트라고 보고합니다. 예컨대 종양세포에서 발견된 SNV 중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SNV는 1번 항목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중요하지 않은 SNV는 2번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NGS 검사 보고서의 첫 번째 페이지 상단에 환자 정보, 검체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검체명, 조직 진단명, 검체 종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보고됩니다.
1번 Variant of Clinical Significance 항목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SMV와 인델, 퓨전, 스플러스 베리언트, CMV 변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의 종양세포에서 발견된 SMV 변이 중 첫 번째로 제시된 변이는 EGFR 유전자의 엑돈 20에서 발견된 변이입니다. 페이지를 위로 올려서 보시겠습니다. 이 변이의 뉴클레오타이드 체인지를 보시면 2369번 염기 서열이 사이토신에서 사이민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790번 아미노 애시드가 트레오닌에서 메티오닌으로 변했습니다. 이 변이는 약자로 T790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옆에 디지즈란을 보시면 렁 non-small-cell carcinoma, 즉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변이가 이 종양들의 치료 반응과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두 번째 변이를 보시겠습니다. 이 변이도 EGFR 유전자의 변이인데 변이가 발생한 위치는 엑돈 19번입니다. 변이의 종류는 딜리션이며 염기서열 2236번부터 2250번 사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746번부터 750번 아미노 애시드가 소실되었습니다. 이 변이 역시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와 연관이 있습니다. SMV와 딜리션에 대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첫 번째 SMV와 유사한 모델인데요. DNA상에서 여기 표시된 사이토신이 그 아래의 사이민으로 치환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미노 애시드도 스레오닌에서 메티오닌으로 변했습니다. 이 옆의 그림은 뉴클레오타이드 1개가 삭제되었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토신 1개가 삭제되었고 그 결과 나머지 뉴클레오타이드가 옆으로 한 칸씩 밀린 상태로 아미노 애시드가 추가됩니다. 원래 네 번째 아미노 애시드가 스레오닌이어야 하는데 뉴클레오타이드가 삭제된 자리로 프레인 시프트가 발생하여 네 번째 자리부터 아르기닌이 결합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변이가 가지는 임상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했던 EGFR T790M 변이는 비소세포 폐암에서 유명한 변이인데요. 이 변이가 비소세포 폐암에서 발견될 경우 제피티닙이나 얼로티닙과 같은 EGFR 이니비터의 저항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의 EGFR 엑던 19의 딜리션도 비소세포 폐암과 관련이 있는데 얼로티닙이나 제피티닙과 같은 약제의 치료 반응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기재된 레벨은 이러한 약제 반응의 근거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나타내는 수준입니다. 레벨 A나 B가 레벨 C나 D보다 더 근거가 많고 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EGFR 엑던 19 딜리션이 있다면 비소세포 폐암에서 얼로티닙을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근거는 레벨 A입니다. 이제 치료제 반응과 그 근거를 나타내는 레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종양세포에서 발견되는 유전자 변이를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분류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미국의 분자병리학회와 종양학회가 함께 만든 기준입니다. 종양에서 발견된 변이 중에서 임상적 중요도가 강한 것을 티어 1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러한 변이가 있을 때 특정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미국 FDA가 승인한 경우에 레벨 A라고 합니다.
레벨 B는 FDA 승인은 얻지 못했지만 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 관련성이 증명된 변이입니다. 이렇게 레벨 A와 B를 묶어서 티어 1이라고 합니다. 티어 2에는 레벨 C와 D가 속합니다. 레벨 C는 변이와 치료제의 연관성이 다른 종류의 종양에서 승인되거나 연관성이 일부 연구에서 증명된 경우입니다. 레벨 D는 소수의 연구에서 관련성이 증명된 변이입니다. 그 밖의 변이 중 임상적 중요성이 알려지지 않으면 티어 3, 종양과 상관없이 일반 대중에서 발견되는 변이는 티어 4로 분류합니다. 저희 NGS 결과 보고서는 약물 정보와 임상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참고 자료로 두 가지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두 가지 티어 시스템으로 약제와 레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별표 1개가 붙은 티어 시스템과 별표 2개가 붙은 티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EGFR 엑던 19 딜리션을 보이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에 제피티닙을 사용한다고 할 때 이쪽 티어 시스템에서는 근거가 레벨 B이고 이쪽 티어 시스템에서는 근거가 레벨 1입니다. 이와 같이 티어 시스템에 따라 레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NGS 검사 보고서 뒷부분을 보시면 9번 항목에서 티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에서는 레벨을 부여하는 티어 시스템이 2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별표가 하나 붙은 티어 시스템은 CBG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시스템이고요. 별표가 2개 붙은 티어 시스템은 OncoK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CBG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별표 하나가 붙은 티어 시스템은 레벨이 A, B, 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정의는 아까 설명해드린 미국 학회에서 제시한 기준과 동일합니다. OncoK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별표 2개가 붙은 티어 시스템의 레벨은 1, 2, R1, 3A, 3B, 4, R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BG를 사용하는 티어 시스템보다는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좀 더 복잡한 내용이지만 그 정의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내용을 직접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변이는 퓨전입니다. 흔히 트랜스로케이션으로 부르는 변이인데요. 보통 2개의 유전자가 융합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여기서는 KIF5B 유전자와 레트 유전자 사이의 융합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퓨전이 렁캔서에서 발견될 경우 이러한 약제들을 치료에 사용할 수 있고 그 근거는 레벨 B 또는 C입니다. 퓨전과 트랜스로케이션에 대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유전자의 말단이 끊어지고 그 말단이 자리를 바꿔 융합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새롭게 만들어진 융합 유전자에서 종양 단백질이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기능이 강력해진 융합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기능이 소실된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스플라이스 베리언트입니다. 이 종양에서는 메트 유전자의 엑돈 14에서 스플라이스 베리언트가 검출되었습니다. 스플라이스 베리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플라이싱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요.
DNA에서 RNA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인트론이 제거되고 엑손만으로 이루어진 RNA가 만들어지는 단계를 스플라이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양세포에서는 스플라이싱 과정에 이상이 발견됩니다. 스플라이싱 과정에서 원래는 인트론만 없어져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엑손이 없어지거나 없어져야 할 인트론이 남아있거나 엑손의 크기가 변하는 현상이 종양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엑손이 없어지는 것을 엑손 스키핑이라고 하는데 종양 치료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매튜 유전자의 스플라이스 베리언트는 엑손 14에서 발생한 엑손 스키핑으로 비소세포 폐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약제와 연관이 있고 그 근거는 레벨 B 또는 레벨 1입니다. 다음은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 또는 유전자의 일부분이 없어지는 것을 결실, 딜리션이라고 하고 유전자 또는 유전자 일부분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증폭,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NGS 검사 보고서에서는 유전자의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폴드 체인지 값이 대략적으로 1 이상 증가하면 앰플리피케이션, 1보다 감소하면 딜리션으로 보고합니다. 앰플리피케이션도 SNV와 마찬가지로 연관이 깊은 종양과 치료 반응이 좋거나 나쁜 약제, 그 근거 등이 옆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리언트 오브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항목은 임상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변이를 묶은 어더 베리언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MSI와 TMB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더 베리언트 항목도 SNV와 인델, 퓨전, 스플라이스 베리언트, CMV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양세포에서 발견된 변이 중에서 임상적 의미가 없는 변이인데 유전자의 이름, 변이 내용과 변이 종류 등은 보고되지만 관련 질환이나 약물 반응, 근거 레벨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세텔라이트 인스타빌리티, 즉 MSI 스테이투스와 튜머 뮤테이션 버든, 즉 TMB입니다. MSI 스테이투스는 Unstable MSI 사이트라는 수치에 따라 MSS나 MS 하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20%를 넘으면 MSI 하이라고 보고하고 20%보다 낮으면 MSS로 분류합니다. TMB도 종양세포에서 발견되는 뮤테이션 양에 따라 TMB 로우, TMB 하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DNA 코딩 리전 메가베이스당 변이의 수가 10을 넘을 경우에는 TMB 하이로 분류하는데 여기에서는 11.8로 10을 넘어서 TMB 하이로 판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전자 분석 결과에서 확인하는 질관리 수치와 참고 내용입니다. 커버리지는 이 검사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판정하는 수치들이 기록된 표입니다. 이들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면 질관리상 문제가 없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와 관련된 기본 정보와 질관리 기준값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약제의 티어 시스템의 분류와 설명입니다. 그 다음은 이 검사의 한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이 NGS 검사의 DNA 패널과 RNA 패널에 포함된 유전자 리스트입니다. 이상의 설명을 요약하면 NGS 검사 보고서에서 종양에서 발견된 다양한 변이, 즉 SMV와 인델, 퓨전, 스플라이스 베리언트, CMV, MSI, 그리고 TMB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분석 결과에 따른 부수적인 내용과 참고할 내용으로 검사의 질을 알려주는 커버리지와 기준, 검사의 기본 정보, 변이의 분류 기준, 검사의 한계, 유전자의 리스트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리과에서 시행 중인 고형암 NGS 검사 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